진짜 하락장이 오니까 어이가 없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이건 굉장히 좀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정말 어이없는 가격대에 거래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하나 보려고 해요. 이걸 쭉 봤을 때 지금 이게 월봉인데 월봉으로 봤을 때 요 한라산처럼 요렇게 솟아 있는 게 있죠. 이때가 59,000원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15,700원. 무슨 비트코인 같죠. 그래서 회사의 시가총액을 딱 봤을 때 지금 1,100억이거든요. 1,100억을 조금 넘는데 이게 회사의 상황이 지금 어떠냐면 재물을 간단하게 봤을 때 영업이익이 연에 지금 400억, 300억 나오고 있어요. 단기순이익도 300억 정도. 그럼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100억이니까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PER로 쳤을 때 한 3배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4배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싸죠. 이익 대비해서 봤을 때. 회사가 지금 봤을 때 400억 하다가 매출이 1,200억, 1,200억. 그러니까 올해라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조금 전망을 해보고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금은 확실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사항을 조금 더 하나씩 보면 일단은 이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지금 2022년 3월 달 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게 3월이죠. 이게 21년도고. 그럼 봤을 때 유동자산에 보면은 현금성, 순수한 현금이죠. 960억이 있어요. 순수한 현금이 960억이 있는데 기타 유동 금융자산 이거 거의 현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금이라든지 뭐 쉽게 뺐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랑 이거를 더하면 1,100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많습니다. 회사의 현금이. 근데 아까 봤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수익이 시가총액하고 비교해봤을 때 PER이 3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자산 구조를 봤을 때도 회사의 현금이 이 정도면 굉장히 싼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가총액보다 회사의 현금이 더 많고 벌어들이는 돈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 지금 너무 싼 거죠. 그러고 나서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쭉 봤을 때 자산이 이 정도 되는데 1,700억. 이 중에 부채가 400억입니다. 그럼 자기 자본이 1,300억이죠. 그러면 부채 비율을 요거랑 요걸 비교해 보는데 얘랑 얘랑 똑같으면 100%죠. 100% 이하가 기본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한 절반 이하 50%, 50%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럼 600억, 700억 이하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근데 460억이면 회사에 빚이 없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계산해 보면 한 35%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투자 대가들이 좀 기준을 빡세게 잡을 때 50% 이하로 잡거든요. 50% 이하면은 안전하다. 안정성에서 굉장히 점수를 높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35%면 이 정도면은 굉장히 무난하죠. 회사가 위험하지 않다. 안정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은 유동부채가 280억. 유동부채가 1년 안에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갚아야 될 수 있는 돈인데 280억 정도의 유동부채가 있는데 이 회사가 유동자산이 이것보다 한 2배 이상 되면 전혀 문제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안에는 회사가 망할 일은 없다. 유동 비율로 그렇게 보는 건데 유동부채가 280억이면은 유동자산이 560억 이상만 되면 되겠죠. 한 600억 이상만 되면 되는데 이 회사의 유동자산은 1,400억입니다. 회사의 유동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부채도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형태상으로 봤을 때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큰 게 좋습니다. 업종에 따라 틀리긴 한데 일반적으로 얘가 사이즈가 더 크고 얘가 사이즈가 더 작은 게 뭐 옛날에는 안 그런데 요즘은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거가 큰 거를 선호하죠. 형태상으로 딱 좋습니다. 비유동자산이 360억. 1,400억. 회사가 설비라든지 건물, 뭐 부동산이 많아야 되고 그런 회사는 이게 클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커야 되겠죠. 뭐 포스코나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거는 이쪽이 굉장히 커야 되겠죠. 요즘은 조금 유행하는 게 이거 큰 것보다 이게 더 많은 거를 선호하죠. 투자자 입장에서 요즘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도 형태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지금 굉장히 좋은데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의 자산을 따지고 봤을 때도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평가를 봤을 때 신용평가가 등급이 나쁘지 않죠. 이 정도면 굉장히 무난한 겁니다. 회사가 시가총액이 1,100억짜리 1,000억짜리 정도 되는 회사가 이 정도 신용 등급이 나오면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어떤 추이를 보는 건데 예전에 뭐 B등급 뭐 요런 수준이었으면 점점 좋아져서 지금 A등급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C등급일 때 B등급일 때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졌죠. 2022년도, 2021년도에는 A등급으로 올라왔거든요. 현금 흐름도. 요것도 A, 요것도 A. 그러면 이때부터 사실 좀 좋아졌지만 본격적으로 좋아진 거는 이때인데 21년, 22년. 그럼 이런 유형으로 봤을 때 회사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주가는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만큼의 어떤 안전마진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건데 평가를 하기 전에 그런 유형의 안전마진이 확보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거죠. 확인 작업을 해보는 건데 이제 하나씩 다시 살펴보면 이 회사가 이제 무슨 회사인지 뭐 하는 회사인지를 살펴봤을 때 제품이 오염 제어 기술, 메모리 뭐 어려운 말이 쭉 있죠. 영어도 적혀 있고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이런 쪽에서 이쪽이 아니고 이런 쪽이 아니라 오염 제어 그러니까 뭐 청소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청소하는 거죠. 청소하는 건데 여기서 디스플레이, 반도체, 오염 제어 이게 매출의 99%입니다. 거의 매출의 100% 가까운 게 말을 조금 어렵게 적어서 그런데 오염 제어 장비 뭐 청소하는 기계 그런 거겠죠. 그냥 깔끔하게 해주는. 그럼 여기 생각해보는 게 디스플레이 쪽이랑 반도체랑 이쪽 업종이 잘 되면 이쪽 업종이 화랑이면 이 회사도 당연히 같이 잘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이랑 이쪽이 지금 산업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디스플레이, LG 쪽 뭐 이런 쪽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사실 반도체, 삼성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안 좋은데 회사의 실적을 들여다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지 이제 이쪽 업종도 같이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얘네들의 업황이나 앞으로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런 회사는 당연히 같이 한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극단적인 저평가로 보이니까 일단 시가총액보다 회사의 현금이 더 많죠. 자산 구조가 굉장히 조금 우량하고 부채도 없고 회사의 수익성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회사의 수익성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3배, 4배 정도 수준이니까 PER 3배, 4배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는 제품은 단순합니다. 매출이 99%가 여기서 나오고 오염 제어 장비, 뭐 청소하는 반도체랑 업종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제 어려운 말들이 막 들어가는 이쪽에 제거 장비, 오염 제거 장비 세정 공정, 청소하는 공정에 뭐 쓰인다는 거죠. 말은 어렵게 적어놨는데 사실 제품은 복잡하진 않아요. 업종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가는 많이 내렸지만 지금 삼성이라든지 LG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그 회사는 사실 투자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오히려 이런 쪽이 저는 더 눈이 가는 건데 이제 안전마진이라든지 이런 쪽을 또 계산하는 쪽으로 가보면 공식을 대입해보면은 거의 매수 범위에 들어와요. 뭐 그렇다고 지금 이 회사를 또 역시나 바로 투자를 해라 그런 투자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되든지 이렇게 봤을 때 현재 부채 비율이 뭐 이렇고 이런데 이 정도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게 21년인데 22년 1분기에는 35%까지 떨어졌어요. 회사의 부채 비율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은 10%, 34%, 28%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거거든요. ROE가 27이 나왔어요. 최근에 37. 그러니까 한 자리였던 ROE가 지금 두 자리로 올라갔는데 그것도 20이 넘는 ROE를 유지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엄청나게 튀겠죠. 그랬을 때 당연히 BPS 정도보다는 주가가 훨씬 높게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정상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예상되는 BPS는 2만원이 넘겠죠. 그럼 주가는 2만원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한 2만 5천원 정도? 근데 지금의 주가가 15,000원이니까 15,000원이면 굉장히 싸죠. 50% 이상의 수익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 50%면 이게 7,000원이니까 22,000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쉽게 계산해도 25,000원 이상이 적정가로 보이는데 이게 기대 수익률로 계산한다고 치면 뭐 벤자민 그레이엄 방식으로 그냥 따졌을 때도 일단 안전마진은 확보가 됩니다. 쉽게 기대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이나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보면은 배당이 없던 배당이 다시 생겼죠. 600원, 450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투자 대가들한테 매수 조건에 바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PER이 요렇게 한 3년 평균 냈을 때보다 월등히 낮다. 이랬을 때는 템플턴 조건에도 거의 들어오죠. 사실 회사에 흠잡을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상황에 딱 봤을 때는 흠잡을 거 하나는 주가가 많이 내렸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한 7% 내렸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는 주주라고 하면 짜증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신규로 이제 진입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 지금 이런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코스닥 728이면은 거의 대한민국 꼴찌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을 전부 다 줄 세우면 거의 꼴찌 수준에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 눈에만 일단 좋아 보입니다. 저는 소형주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